통상 김치라고 하면 지금 먹고 있는 빨간색 통배추 김치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김치의 기원은 채소 절임부터 시작을 해요. 그때 채소 절임은 과거에 오랫동안 저장해 놓고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문화권 어디에도 다 존재를 하죠. 그래서 통상은 소금에다 절인 절임이 가장 일반적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파오차이나 이런 옌차이 같은 걸 보면은 소금에 절이거나 아니면 식초, 술을 이용해서 좀 보관을 오래 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념을 복합 양념으로 해서 양념 자체에다가 넣어서 그 유산균을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발효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큰 다른 나라에 있지 않은 독특한 차이점이라고 하면 동물성 발효식품인 젓갈을 넣어서 이거를 주요 침체 원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식물성 발효와 동물성 발효가 조화를 이루는 음식이 됐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어떤 채소 절임 문화와 굉장히 차별화되는 지점을 가지고 있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와 같은 빨간색의 고추, 파, 마늘, 양념, 젓갈이 모두가 들어간 김치가 완성이 돼서 현재의 모습으로 진화가 된 거는 사실 한 300년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김치가 그러면 그 정도밖에 역사가 안 됐나요?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기원부터 독자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절임식품과 달리 분화해서 형성이 됐다는 것 자체에 조금 더 의미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치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배추김치잖아요. 그래서 배추김치는 담그면 그 자체로도 굉장히 고소하면서 달큰한 맛이 나고 씌었을 때나 갓 담았을 때나 여러 가지 용도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배추김치가 일반 집에서도 한 80~90% 정도 이상의 김치 소비하는 것 중에서 한 80~90% 이상을 거의 배추김치로 드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배추가 유입된 거는 한 고려시대 이전부터 와 있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배추의 학명이 차이니즈 캐비지예요. 그래서 원산지가 중국이었다는 의미인데 이 통상의 파란색 잎만 많은 채소에 비해서 배추는 노란색, 하얀색 이런 줄기 부분이 굉장히 달면서도 아삭한 맛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전통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배추를 먹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심게 되면 한 3년 정도 지나기만 해도 씨를 가지고 와서 3년 정도만 심으면 무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배추를 오랫동안 맛있게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귀했고 김치의 재료는 사용하지 못했고 주로 뭐 제사 음식이나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대접할 수 있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다가 이 배추가 워낙에 맛있어서 끊임없이 육종 성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인 덕분에 한 18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이파리가 많은 결구형의 배추김치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 양이 많아지면서 한 1900년 이전부터는 조금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근대에 들어서 일반 서민들까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배추 육종 기술이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면서 배추를 이용한 김치가 우리 식탁을 거의 다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1980년 정도 들어서는 원래는 배추가 한냉성 작물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재배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여름에는 얼갈이 배추나 열무김치 정도를 먹고만 살다가 워낙에 이 통배추김치를 1년 내내 먹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지니까 고냉지 배추 생산도 기술 개발을 많이 해서 강원도 지역에서 한여름에도 배추를 생산해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980년대 이후부터는 사시사철 배추김치를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오히려 그 때문에 1년에 봄, 여름, 가을 각각 다른 색다른 그 계절의 김치를 담가서 먹어오다가 1년 내내 배추김치만 먹는 시대로 변하면서 김치의 다양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기술 진보의 명암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00년대, 1990년대 이후에 그 김치 냉장고가 보급이 활발화되면서 또 한겨울에 남쪽 지역 해남, 특히 해남에서
재배된 맛있고 고소하고 당도가 높은 배추, 월동 배추를 이용해서 김치를 1년치를 다 담아서 냉장고에 저장을 해놓고 1년 내내 또 먹을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김치를 자주 담그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배추를 사용하지 않는 김치도 많았다라는 네,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떤 김치들이 뭐 지역별로 있었는지 혹은 어떤 김치들이 또 우리가 다양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저장을 위해서, 저장을 오랫동안 해놓고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음식이 바로 김치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냉장고 문화가 발달하지 않고 어떤 그 재료의 유통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시절만 하더라도 겨울에 이제 담갔던 김치가 봄철만 되면 다 씌어서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논과 들과 산과 들 이런 데 다니면서 채소류를 캐고 나무를 캐고 이렇게 해서 또 봄김치를 담가 먹고 또 여름에는 텃밭에서 기른 오이, 가지, 열무 이런 것들로 김치를 담그고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장 시설도 이렇게 저장 기구나 냉장고 같은 것들을 쓸 수가 없는, 많이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있던 김치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의 과거 모습을 북한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봄이 되면 뭐 돌나물이라든지 시금치, 참나물 이런 걸로 김치를 담가서 먹고요. 여름에는 열무 이런 것 가지, 오이 김치를 주로 담가서 먹고 가을이 되면은 고구마 순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김치를 담고는 했어요. 근데 대부분 김치가 발달을 하게 되는 건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재료의 구입 여부, 그 다음에 계절적인 요인 이게 가장 핵심인데 말씀드린 대로 계절에 따라서는 그 철마다 나는 채소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특이 채소들을 이용한 김치들이 지역별로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간 지역에는 뭐 더덕이라든지 이런 산나물을 이용한 이런 김치들이 많이 있고요.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젓갈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대신에 오징어나 명태, 그 다음에 생선의 아가미 같은 거를 활용한 김치들이 많이 있고요. 경상도 지역 중에서도 좀 산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 배추나 무나 이런 것들도 기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그냥 논과 밭 사이사이에서 아무렇게나 잘 길릴 수 있는 자라나는 콩잎 같은 거를 이용해서 김치를 담그고 배추보다는 그나마 좀 구하기가 쉬운 무를 활용한 짠지류의 김치가 좀 많아요.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산지가 많고 농지에서는 곡식이라 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량 자원을 먼저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도 배추 재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를 이용한 김치가 많고 고추나 마늘, 생강도 풍부하지 않아서 주로 소금을 많이 넣고 고추 같은 경우에는 씨 정도만 조금 넣은 짠지류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서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닷가의 영향을 많이 덕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젓갈이나 해산물을 이용한 김치들이 많이 있고 그 해산물 같은 경우에도 생선의 어종도 서해안 같은 경우에는 좀 충청도 윗지역 같은 경우는 흰살 생선을 주로 한 조기죠. 그 다음에 뻘에서 나는 게를 이용한 게젓을 넣은 김치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남해나 이런 서남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함량이 좀 많은 멸치젓을 이용한 김치들이 좀 발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정구역에 따른 구분이라기보다는 어떤 문화적인 이유로 재료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얼마나 잘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김치 문화가 상당히 많이 다르게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 지역마다 자연 환경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채소, 시기별로 구할 수 있는 채소가 다르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들어가는 양념으로서의 뭐 젓갈을 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양념 재료들을 얼마나 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서 그것들이 이제 지역적 다양성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씀이죠. 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시기로는 다른 국가의 채소 절임이 있는데 한국이 다른 국가의 채소 절임하고 다른 점은 채소 절임 안에 이 육류성 저가의 발효 음식. 발효 음식이 예. 재료가 들어가서 그것이 발효된다는 질문을 강조하셨는데요. 그 부분만 조금 더 강조해서 전식품 중에 그런 전식품이 있나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있어요. 예. 그거 관련해서 예. 좀 더 강하게 예. 다른 국가의 채소 절임이 많은데 서양에도 있고 아까 말씀 그 부분만 조금 더 예. 강조해서 말씀 주시면 다른 나라에도 채소를 이용한 절임 식품 굉장히 많이 있어요. 흔히 아시다시피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나 아니면 피클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대표적인데 이러한 절임 식품에는 동물성 발효 음식을 같이 곁들여서 사용하는 예가 없거든요. 사실 동물성 발효 식품인 젓갈을 이용한 채소 발효 식품은 김치가 사실 유일무이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성 젓갈이 들어가게 되면 아미노산 성분이라는 감칠맛을 굉장히 더해주기 때문에 채소만 절였을 때 나지 않는 맛도 훨씬 더 복합적인 감칠맛을 느낄 수가 있고 영양학적으로도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에 대해서 나오는 그런 영양물질이 훨씬 더 풍부하고요. 그다음 미생물도 이 동물성 발효식품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또 따로 있어서 이 미생물이, 그러니까 유산균이 훨씬 더 동물성 발효식품을 먹고 자란 미생물까지 자라다 보니까 기능성 물질들도 거기에 따라서 훨씬 더 많아질 수가 있어서 여러 나라 음식 중에서 특히 이제 김치가 세계 5대 건강 식품으로 꼽힐 수 있었던 것도 채소류도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지만 여기에서 유산균들이 발효되면서 만들어내는 기능성 물질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 동물성하고 식물성 재료가 섞여서 훨씬 더 풍부한 맛과 영양소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으로 젓갈을 넣기도 하고요. 젓갈은 이미 한번 발효가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김치를 만들 때 스타터의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요구르트를 만들 때 우유에 발효 유산균을 넣어서 발효시키는 것처럼 젓갈이 채소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처음에 발효를 굉장히 잘 유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젓갈을 사용하지 않는 곳 같은 경우에는 생선을 활용해서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초기에 발효 유산균이 많지는 않지만 젓갈보다 일단 이제 김치라는 것이 모든 생재료가 들어가서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를 거치면서 유산균이 증가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선을 넣어도 후기에 들어가면은 젓갈을 넣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젓갈을 넣지 않고 생선이나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를 넣거나 뭐 이렇게 해서 만든 김치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말씀하신 게 이제 뭐 조선 후기에 나오는 그런 육류를 집어넣은 뭐라고 그러죠? 꿩김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조선 후기가 아니어도 북한 지역도 그렇고 전라도 지역도 그렇고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들이 실제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돼지고기를 처음부터 여기에다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남는 고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소금에다가 넣어 놓든지 아니면 된장이나 이런 김치에다 박아 놓으면 상하지 않으면서 장이나 김치의 맛도 좋아지고 고기도 보존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는 그 함경도 지역,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 전라도 지역에서 조금 많이 나타나는데 이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는 정말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대로 익은 상태에서 찌개를 끓여버리면 맛있는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사례도 상당히 나와 있고요. 생선류 같은 경우에도 젓갈로도 넣지만 생선 자체를 배춧잎 사이사이에다 넣어놔서 그대로 발효시키면 꺼내서 먹을 때 그 살이 굉장히 물러지지 않으면서 단단하고 탱탱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